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프랑스가 모로코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모로코가 상당히 잘하긴 했는데 프랑스의 한방이 지나치게 강력했어요. 특히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그랬는데 전술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쓰고 있더군요. 먼저 프랑스는 이렇게 4-2-3-1로 소개됩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때 좌우측 밸런스가 많이 달라져요. 왼쪽 풀백인 테오는 올리고 오른쪽 풀백인 쿤데는 센터백 라인에 머물게 만드는데요. 이건 당연히 테오의 앞에 있는 음바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오가 올라와서 측면을 담당해주면 음바페는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반면 덴벨레는 그런 쿤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덴벨레는 음바페와 다르게 측면 위주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황희찬이나 나상호를 둔 식이에요. 그리고 중원 쪽을 보자면 여기에서 오른쪽 중미인 추아메니가 반칸쯤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입니다. 대신에 얘가 비운 이 공간을 공미인 그리즈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는 식이에요. 그리즈만의 움직임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덴벨레가 측면 위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원톱인 지루하고 덴벨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그리즈만이 상황을 보고서 적절하게 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인 게 그리즈만이 필요할 때 여길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껏 덴벨레와 테오로 양측면을 벌렸음에도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만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감독이 그리즈만의 판단력과 움직임 및 기회 창출 능력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라니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쿤데가 센터백 라인에 위치하면서 3백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원에선 추아메니가 약간 내려왔고 포파나가 살짝 올라온 모양새죠. 반면 모로코는 수비 시에 5-4-1 형태를 취했는데 원톱이 추아메니의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당장 프랑스가 센터백으로부터 볼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센터백들 자체는 별 압박을 받고 있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바란이 볼을 몰고 직접 전진했어요. 모로코 입장에서 이걸 완전히 냅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왼쪽 윙어인 부팔이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옆에 쿤데한테 넘겨도 위치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그리즈만과 덴벨레의 움직임이에요. 먼저 덴벨레를 보자면 측면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얘의 전술적 만큼에는 1차로 윙백, 2차로 윙어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윙어인 부팔은 지금 바란한테 가느라 잡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덴벨레가 내려가는 것은 이제 윙백이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지금 앞으로 뛰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윙백이 덴벨레한테 붙으면 측면 공간이 비어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측면으로 침투하는 그리즈만을 윙백이 잡아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윙백이 그리즈만의 침투를 보고서 덴벨레를 따라가질 않는다면 당연히 덴벨레 쪽이 완전히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덴벨레를 통해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즈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 이러한 계산 때문이었어요. 상대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롭겠죠. 다만 방금은 덴벨레한테 볼을 넘겼지만 전방까지 전개를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반대편으로 볼을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을 우측에서 한번 전개를 했던 게 완전히 의미가 없던 건 아니었는데 방금의 과정을 치르면서 테오가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보면 지금 왼쪽에서도 결국 수비에 막혀서 다시 백패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테오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볼이 이 지역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이제 완연히 3-2-5 형태를 갖추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다만 이렇게 3-2-5 형태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여전히 전방으로 볼을 보내기가 쉽지는 않은 그림이었어요. 모로코가 라인을 촘촘하게 형성했기 때문에 볼을 줄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볼을 잡은 바란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아까 첫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바란은 이런 경우에 직접 전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톱이 자기한테 붙도록 만들었는데 이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전방에서 침투하는 그리즈만한테 찔러줬습니다. 처음에 그림판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간이죠. 윙어인 덴벨레가 측면으로 크게 벌리면서 원톱인 지루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그리즈만이 이 사이 공간으로 적절하게 침투한 거예요. 그리즈만의 똑똑한 움직임과 바란의 시야 및 패스 능력이 빛을 발한 셈인데요. 덕분에 프랑스는 답답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순식간에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로코 입장에선 엄청난 위기가 되겠죠.
당연히 지금 볼을 잡고 있는 그리즈만 쪽하고 중앙 지역으로 왕창 쏠리게 됐어요. 1순위 위협은 그리즈만이고 2순위 위협이 지루와 음바페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바페는 왜 자신이 중앙으로 위치될 자격이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즈만이 이렇게 음바페한테 볼을 넘기긴 했는데 사실 볼을 간수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이죠. 볼을 잡자마자 주변에 이 선수들이 와장창 달라붙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서 달라붙고 뭐 부딪히고 했는데도 그걸 버텨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슈팅까지 때렸습니다. 본래 중앙에 위치하는 선수는 측면에 있는 것보다 득점을 노리긴 좋지만 당연히 상대의 압박도 더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음바페는 자신이 그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죠. 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게 마지막 수비수한테 걸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굴절된 게 하필이면 딱 하고 가장 측면에 벌리고 있던 테오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음바페와 지루한테 죄다 붙어있는 만큼 테오한텐 붙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그래서 약간 처리하기가 어려운 볼이긴 했지만 테오가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슈팅까지 성공하면서 프랑스가 전반 5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테오의 슈팅 자체도 멋있었지만 그 이전에 바란과 그리즈만 그리고 음바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던 득점이었어요. 다만 이걸 그럼 모로코가 막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냐? 그럼 그건 또 아니었는데요. 이 장면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여기입니다. 바란의 패스가 침투하는 그리즈만에게 통했단 거죠. 근데 상황을 보면 모로코가 그리즈만의 침투를 견제하지 못할 것도 없었어요. 왼쪽 센터백인 야미크가 그리즈만을 충분히 뒤에서부터 잡을 수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들어오는 거를 야미크가 무리하게 앞에서 차단하려다가 모든 게 꼬였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차단하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돼 버리니까 그리즈만이 너무 편하게 전방까지 침투해서 볼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모로코가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치렀지만 이 장면만큼은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방금까지 보여준 프랑스의 모습을 퇴색시킬 순 없겠죠.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오른 프랑스의 모습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선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